서사는 존과 제인 스미스가 상상 가능한 가장 살균 처리되고 영혼을 갉아먹는 지옥도, 즉 부부 상담소라는 폐쇄 공간에 처박힌 채로 막을 올린다. 이 살아 움직이는 진부함의 결정체들은 각각 건설업계 거물과 기술 전문가인 척 위장하고 있는데 그 꼴이 실로 가련하게 그지없다. 두 사람의 관계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친 지 오래라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어떤 육체적 이끌림이라도 느낀 때가 언제였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상담사가 결혼 생활의 점수로 평가해보라 주문하자 둘은 가소로울 만큼 부풀려진 10점 만점에 8점이라는 수치를 내뱉는다. 이는 실로 역사의 길이 남을 헛된 소리이며 저들은 뻔뻔하게 상담사는 물론이고 가장 한심하게는 자기 자신까지 기만하고 있는 작태다. 그들은 얼버무리듯 5년인가 6년인가 같이 살았다고 둘러댄다. 이 정도의 냉담함이야말로 이들의 삶 전체가 완벽한 기만극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최초의 명백한 경고등이다. 그러고는 이 모든 고난이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비롯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소설을 꾸며낸다. 실상은 둘 다 현지 공권력의 추적을 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최근 벌어진 모종의 사건 탓에 경찰이 단종 여행자들의 뒤를 캐고 다니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이 두 인간은 정확히 같은 숙소에 발이 묶이는 신세가 되었다. 법망이 목을 죄어오자 이들은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콜롬비아 감방에서 썩을 운명이었다. 생판남이었던 존과 제인은 신문을 회피하고자 연인 사인 양 행세했다. 그것은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먹혀들어간 필사적인 조작이었다. 그들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어떤 전기적 교감이 스파크처럼 일었다고 주장한다. 현실은 이 두 마리의 포식자가 서로를 뜯어보며 가늠하고 있었을 뿐이다. 둘은 관능적인 춤을 추는데 이는 애정의 교류라기보다는 전술적 탐색에 훨씬 가까웠다. 그들은 즉시 사랑 비슷한 감정 혹은 두 명의 전문 암살자 사이에 존재할 법한 그 무언가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영혼 깊숙이 새겨진 완전한 허구란을 토대 위에 세워진 초고속 로맨스였다. 그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혼인했는데 그것이 바로 상습적인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행태이기 때문이다. 몇 년 뒤 존은 그날 제인이 자신에게 성탄절 아침 같았다는 식의 감상에 젖은 허튼 소리를 짓거리곤 했다. 그것은 너무나 역겨울 정도로 감미로운 망발이라서 그 가련한 멍청이가 진심으로 그 말을 믿었다고 오해할 뻔할 지경이다. 가혹한 진실은 존과 제인 모두 비범할 정도로 유능한 청부 살인 전문가라는 것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경쟁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기념비적으로 좆된 직업적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업계에서 이견이 없는 최고 실력자, 즉 유급 암살자들의 정점으로 추앙받는다. 제인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안무처럼 짜는 통제광이자 그야말로 암살의 거장이다. 반면 존은 분석 능력이라곤 전무하고 무지막지한 완력과 폭발을 선호하는 무식한 망치 같은 인간이다. 그는 외과형 메스가 필요한 싸움에 로켓포를 들고 나타날 부류의 근육질 바보다. 각자는 배우자에게 이 거대한 비밀을 감추며 완벽히 분열된 아수라장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들의 거짓된 결혼 생활은 이중성과 심신을 갉아먹는 의심으로 가득 찬 시한폭탄이다. 이야기는 이내 완벽하게 날조된 그들의 교회 일상으로 넘어간다. 어느 한심한 지옥 축제에서 그들의 진짜 살인 본능이 수면 위로 포효하며 드러날 뻔한다. 그들은 유언지 사격 게임에 참가하는데 여기서 제인은 놀랍게도 일부러 모든 표적을 빗나가며 무능함을 연기한다. 그녀는 무기력하고 서툰 아내란 역할을 연극처럼 완벽히 수행한다. 오만한 성격의 존은 과시욕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표적을 정확히 바친다. 그의 완벽한 사격술은 즉시 그녀 내면의 허퉁 탐지기를 가동시켜 깊은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그리하여 제인은 다시 한번 사선에 서고 이번에는 자신의 실질적이고 무시무시한 기량을 드러낸다. 그녀는 그의 점수를 가뿐히 뭉개버리고 더 큰 경품을 타내는데 이는 순전히 그의 자신만만한 두뇌를 휘저어 놓기 위함이다. 이것은 두 명의 은밀한 암살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유치하고 수동 공격적인 심리전이다. 우리는 각자의 전문 연락책을 소개받는데 바로 제인의 탁월한 조력자인 수지 콜먼과 존을 멋대로 하게 방임하는 절친 에디다. 에디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첨부 살인 업계에서 존의 전담 처리반이자 전문적인 목발이나 다름없는 존재다. 스미스 부부는 아무런 특색도 없는 진부한 교회 지역에 터무니없이 거대하고 공허한 저택에 거주한다. 그들은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따분하고 잘난 체하는 이웃들과 마지못해 어울려야만 한다. 제인은 온종일 글루텐프리 간식 따위나 짓거릴 게 뻔한 양떼 속에 늑대임이 분명하다. 존은 금융업 종사자들과 교류하려 애쓰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를 자신들의 원치도 않는 얼빠진 투자 계획으로 유인하려 한다. 이 기만적인 교회 환상 뒤편에서 그들의 교로는 둘 모두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영혼을 빨아들이는 진공 상태다. 그 결합은 매일같이 권태와 광기 속으로 추락하고 있다. 제인은 자신의 복잡한 위장을 유지하고자 전형적인 가정주부로서 영웅적인 연기를 펼친다. 그녀는 새 커튼을 고르고 저녁 식사를 차리는 일에 열정적인 척까지 한다.
대조적으로 존은 대부분의 시간을 유령처럼 보내며 눈에 띄게 부재 중이다. 그는 에디와 한잔하러 나간다고 둘러대지만 실상은 돈을 받고 어떤 불운한 작자를 제거하러 나간 것이다. 그는 제인이 고른 새 커튼에 대해 끊임없이 투덜거리는데 이는 자신의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건 그의 유리 같은 자존심을 위협하는 모양이기 때문이다. 제인은 그에게 금세 적응될 거라 냉정하게 일가라는데 이는 그의 견해 따위 좆도 관심 없다는 그녀 나름의 고상한 화법이다. 그들의 가정생활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공격과 사소한 신경질로 벌이는 냉전이다. 존은 의도적으로 음식에 소금을 과하게 뿌리는데 이는 그녀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딱한 시도다. 저녁 식탁에서 그들은 대화 대신 각자 자신의 읽을 거리에 몰두하며 송장 같은 침묵 속에 앉아 있다. 그들 사이의 소통 부재는 천둥처럼 요란하고 정말이지 족같이 한심하다. 제인은 심야에 자신의 조력자로부터 은밀한 연락을 받는데 신의 서버가 마비되었다는 말로 기막히게 위장한다. 편집증 환자인 존은 즉각 그녀가 외도하고 있다는 성급한 결론에 도달한다. 이 눈치 없는 얼간이는 제 아내가 어떤 불쌍한 영혼의 순통을 끊으러 떠난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한다. 그 저택 자체가 그야말로 하나의 무기고인데 이것이 그 집의 유일하게 칭찬할 만한 장점이다. 존은 공구 창고 아래에 은닉된 지하실을 관리하는데 그곳은 해결할 정도로 과도한 무기들로 채워져 있다. 이것은 그만의 특정한 종류의 야만적 과시욕에 대한 명백한 증거다. 영원한 심리전의 대가인 제이는 집안 곳곳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기발하게 은닉한 자신만의 무기고를 갖추고 있다. 그녀의 무기들은 가전제품 아래와 벽체 내부에 숨겨져 있는데 이는 진정으로 치밀하고 교활한 배치다. 그들의 분리된 세계는 마침내 둘 다 동일한 표적을 처리하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개판으로 뒤엉키고 만다. 그 목표물은 벤자민 탱크탄즈라는 이름의 죄수다. 해당 임무는 그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실행될 예정이었다. 이곳이 바로 그들이 엮어온 거짓의 테피스트리가 파멸적으로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하는 정확한 지점이다. 제인은 외과 수술 같은 정밀 저격을 위한 완벽한 저격 지점인 인근 언덕의 우월한 거점을 확보했다. 존은 그의 전형적인 우둔한 방식대로 호송대를 폭파시키기 위해 로켓 발사기를 들고 어슬렁거리며 나타난다. 제이는 경쟁 요원을 발견하고 그가 남편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자신의 임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려 한다. 그녀는 존을 자신의 사선에서 치우기 위한 전문가적 예우로 꺼져 씨발이라는 의미를 담은 경고탄은 그에게 발사한다. 중동적인 존은 즉각적이고 무분별한 공격성으로 반격한다. 모든 전문가적 기율을 내팽개치고 그는 제인이 공들여 고른 저격 지점을 향해 직접 무기를 발포한다. 뒤이은 혼란은 제인이 영리하게 설치해둔 2차 함정까지 기폭시켰고 결국 그녀는 표적을 완전히 놓치고 만다. 그의 비전문적인 작태가 그녀의 완벽한 설계를 송두리째 좆되게 만들었기에 이 빌어먹을 임무 전체가 수포로 돌아갔다. 이 시점에서 그들 둘 다 방금 서로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각자 정체불명의 경쟁자에 대해 길길이 날뛰며 자신들의 본거지로 철수한다. 제인은 자신의 우아한 작전을 망쳐버린 미숙한 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감시 영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존은 경쟁자가 남기고 간 노트북을 입수하고 그 데이터를 조잡하게 파헤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순수하고 창자를 뒤트는 세상이 무너지는 씨발 좆됐다의 순간이 강림한다. 그들은 그 경쟁 요원이 바로 매일 밤 자신들과 한 침대를 쓰는 그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그들의 각 소속 조직은 완곡하게 말해서 이 역대급 대형 병크에 대해 극도로 분노했다. 새로운 지령은 우아할 만큼 단순하고도 잔혹했다. 바로 경쟁 요원을 찾아내 제거하라는 것이었다. 보안은 파기되었고 유일한 해법은 스미스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것뿐이다. 존은 양심 비슷한 것이 희귀하게 발동하는 순간 실제로 아내를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인다. 불행히도 그의 무능함은 집에서 경악스러울 만큼 어설픈 실수 2가지를 저지르게 한다. 이 실수들은 제인이 그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살해하려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물증을 제공한다. 첫째로 와인을 따르다 병을 놓칠 뻔하면서 등 뒤에 은닉했던 칼이 노출된다. 이것은 비밀 암살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서툴기 짝이 없는 암살 시도다. 제인은 지극히 정당한 위협을 느끼고 즉시 자신의 차량으로 달려간다. 그가 그녀를 뒤쫓는 동안 존은 울타리에 걸려 비틀거리다 총을 오발하고 만다. 총알은 그녀 차의 앞유리를 박살내는데 이는 원만한 부부관계의 증거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제 남편이 뒤통수나 치는 배신자 새끼라고 합신한 제인은 지능적으로 선제 타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그의 한심한 남자 소굴 같은 지하실에 잠입하여 그의 무기 컬렉션 전체를 탈취한다. 이것은 존을 자신의 집안에서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탁월하고 전술적인 한 수다. 제인은 이후 존의 목숨을 겨냥한 일련의 우아한 암살 시도를 개시하지만 그는 순전히 천운으로 간신히 살아남는다.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그들의 은밀한 시도는 급격히 전면적인 가정 내 전쟁으로 격화된다.
뼈에 사무치는 배신감이라는 공통된 감정은 그들 자신의 집 벽 안에서 고속의 전투에 불을 지핀다. 그들은 바가지 요금을 낸 그 집의 모든 방을 체계적으로 초토화하기 시작한다. 티 없이 깨끗했던 교회의 대저택은 궁극적으로 연기나는 잔해 더미로 화한다. 길고 경이로울 만큼 파괴적인 격투 끝에 그들은 전술적 교착 상태에 이른다. 그들은 산산조각난 부엌의 폐허 속에서 서로의 머리에 정확히 충구를 겨눈 채로 대치한다. 통찰력이라 할 만한 것이 성광처럼 스치는 순간 존은 주저하며 자신의 무기를 조리대 위에 내려놓는다. 그는 실상 그녀를 죽일 백장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의 망설임을 목격한 제이는 자신 역시 방아쇠를 당길 수 없음을 깨닫는다. 긴장감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향한 광기 어리고 폭력적인 족같은 인력에 굴복한다. 그들은 이전 삶의 폐허 한가운데서 광적으로 그리고 난폭하게 서로의 육체를 탐닉한다. 그들의 새로운 연대는 즉각 가혹한 시험대에 오른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그들의 고용주들은 둘 모두를 그냥 청소해버리기로 경영진 차원의 결단을 내렸다. 존의 소위 친구라는 에디에게는 스미스 부부 한 명당 4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린다. 에디는 놀라울 정도의 용병다운 기질을 발휘하여 50만 달러 미만으로는 침대에서 나오지도 않겠다며 그 제안을 일축한다. 돌연 그야말로 암살자들의 군단이 그들 집에 연기나는 폐허 위로 운집한다. 초기 공격을 물리친 후 스미스 부부는 탈출을 위해 이웃의 미니밴을 강탈한다. 황당무계한 차량 추격전 와중에 그들은 방탄세단 3대를 성공적으로 파괴한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그들은 전투 방식과 최근에 드러난 서로의 배신 행위에 대해 다투고 있다. 언제나처럼 무익할 에디와 제외한 후 그들은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들의 유일한 선택지는 파멸적으로 망가진 결혼 생활을 구원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함께 싸워 이 길을 헤쳐나가는 것뿐이다. 그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에서 자신들의 원래 표적이었던 덴즈를 납치한다. 덴즈는 이 모든 사태가 애초부터 복잡하게 설계된 족같은 함정이었음을 폭로한다. 그는 단지 덫에 놓인 미끼였을 뿐이며 그들 두 기관 모두에게 계약된 상태였다. 조직들은 스미스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악하고 한쪽이 다른 쪽을 제거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고안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타락하고 뒤틀린 형태의 직업적 충성도 시험이었다. 제대로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은 존과 제이는 각자의 탈출 계획을 폐기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는 모든 세력에 맞서 하나의 통합된 전력으로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기로 결의한다. 절정의 대결은 거대한 소매점 내부에서 벌어지는 터무니없이 긴 전투다. 여기서 우리는 마침내 그들이 흠잡을 데 없이 동기화된 살상기계로 작동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들은 치명적인 우아함으로 협력하며 움직이고 정교하게 조율된 죽음의 무도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처리하기 위해 파견된 무장 요원부대 전체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 이것은 탄도하게 교양곡이자 잔혹하고도 능률적인 효율성의 극치다. 마지막 장면은 우리를 부부 상담소의 그 구역질 나는 비좁은 공간으로 다시 끌고 간다. 이번에 스미스 부부는 기괴한 형태의 부부간 합일감으로 거의 후광을 발하고 있다. 그들은 폭력과 치명적인 기량에 대한 공동의 열정을 통해 자신들의 결합이 어떻게 활기를 되찾았는지 명료하게 설명한다. 그들의 성생활에 대해 다시 질문을 받자 존은 그저 만사에 만족한다는 족같은 미소를 지으며 10손가락을 모두 펼쳐 보일 뿐이다.